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 시작하고부터 유튜브를 보던 뉴스를 보던 신문 기사를 보던 간에 저의 주식 투자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최대한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절로 경제 지식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저처럼 경제 지식이 부족한 분들과 공유하려고 준비했어요. 이번 주말에 각 방송들과 유튜브 썸네일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말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텐데요. 엊그제 발표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저도 공부해 봤어요. 저는 2023년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알게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워낙 주가가 폭락한 상태라서 사실 신용등급 강등 이런 거 관심 가져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신용등급 강등이란 단어가 신용등급을 강제로 올려준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던 무식한 주부였죠.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이미 2011년도에 스탠더드 앤푸어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1년 8월 5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갈등과 재정 적자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가가 8월 중 약 17% 하락했다고 해요. 당연히 나스닥 지수는 더 크게 하락했을 거고요. 세배수 종목인 TQQQ는 계산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토록 믿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2011년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놀란 투자자들이 패닉셀에 동참했겠죠. 이후 미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발휘해서 시장을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2023년도 8월 1일에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후 일주일 동안 S&P 500은 약 2.3% 하락, 나스닥 지수는 약 3% 정도 하락했다고 하죠. 이때는 하락폭이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미 2011년도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었던지라 시장에 패닉셀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3% 하락했다면 제가 투자하는 TQQQ는 약 9% 하락했겠군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새벽 5시 이후에 신용평가 기관 중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또 낮췄어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저와 같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뭔데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이걸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물론 이런 거 몰라도 주식 투자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 주식 세배를 버리지 종목인 PQQQ에 오랜 시간 투자하다 보니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내야 했는데요. 이 변동성을 인내하려면 이 정도의 경제 지식은 찾아보고 공부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처맞는 것과 모르고 처맞는 것과는 심리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말이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간단히 표현해 보자면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났던 집이 사실은 카드값도 못 갚고 있었다는 걸 들킨 거랑 비슷해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너 이제 최고 등급 아니야 하고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돈을 잘 갚을 놈인지 돈 떼어먹을 놈인지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신용 등급이 중요하잖아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이자율도 비싸죠. 신용 좋은 사람은 이자율도 싸단 말이죠. 그래서 신용 관리 잘 해놓아야 한다고들 하는 거예요. 은행들은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한테 적은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제발 우리 돈 좀 가져다 쓰라고 홍보하는 이유가 바로 돈 떼일 일이 없다고 평가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용 좋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빌리기도 쉽지만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운 거고 말이죠.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이 신용 등급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각 나라들마다 신용 등급을 부여해 놓았을 텐데요.
각 나라들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회사들 중 신용평가 회사로는 제일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세 군데가 바로 무디스, 스탠더드 앤푸어스, 피치사가 있어요. 이 세 곳이 각 나라에게 성적표를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들 대표 신용평가 기관 중 무디스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거든요. 무디스는 이번에 미국은 나라 살림이 너무 엉망이고 빚은 많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꼬라지를 보니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평가한 거죠. 심지어 미국의 적자가 한국 돈으로 5경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5경 원이라는 단위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 더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숫자, 즉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미국의 빚이 쌓였다는 말이죠. 이런 안 좋은 뉴스가 터지면 돈 냄새가 빠른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미국이 위험해진다? 저처럼 미국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뉴스는 다음날 열릴 미국 주식시장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2025년 5월 16일, 즉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또 하향 조정 발표를 하고 나서 미국 주식장 마감 후 애프터장에서 미국 S&P 500 지수가 1% 하락으로 애프터장이 마감됐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전에 이미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 중 2개 회사가 이미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주식시장엔 큰 충격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사실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무역과 금융 중심이 미국이니까요.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나라는 더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어요. 미국의 신용이 낮아지면 투자도 줄게 되고 기업들의 성장도 낮아질 거고요. 미국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또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줄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의 제품이 덜 팔릴 게 뻔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수입을 많이 해서 소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침만 해도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제품을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낮춘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현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 때문이래요.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아니,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저의 지식이 짧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금 감면 대상이 고소득층과 기업이라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같은 식구인 공화당 안에서도 이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 빚을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정부가 감세라니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주말에 이런 뉴스들을 접하고 맘 편히 주말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무척 많을 텐데요. 그럼 이럴 때 저 같은 겁쟁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칭 전문가들은 여기 저기 방송에 출연해서 또 미국이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느라 무척 바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어그로 썸네일 장난 아니고 말이죠. 이런 어그로 썸네일이나 방송들 보면 심장이 쪼그라들기 마련인데요. 우리 육남매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발표가 나기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에서 이미 TQQQ를 일부 팔아놓았어요. 주식을 일부 정리했던 이유는 단기간에 너무 폭등했으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과 미국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믿지만 이번에 또 겪었던 주식시장 폭락장에서 현금이 없으면 헐값의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없었던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주식에 투자금 전부를 투입해두면 주가가 오르면 떨어질까봐 걱정되고 폭락하면 주식을 살 돈이 없어서 걱정이었죠. 하지만 욕심을 조금만 접어두고 얼마씩이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정말 즐거운 주식 투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지난 금요일 우리 자매들과 오빠 가족들의 미국 주식 TQQQ를 일부씩 매도하면서
셋째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의 아들, 즉 조카에게 현재 수익 중인 TQQQ 계좌자 중 절반을 매도해 놓고 오르면 남은 주식으로 즐기고 하락하면 땡큐 하면서 다시 진입하라고 전달하라고 했죠. 미국 주식 투자에 발을 디딘 약 5년간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은 것 같아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엄청난 고금리 시대를 겪었고 21세기에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공식적인 전쟁만도 여러 번을 간접 경험했고요. 제가 투자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이 기회에 이루어졌고 갑자기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까지 관세 폭탄을 선언한 불도저 같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까를 걱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궁금해하는 저예요. 참 하루가 리얼합니다. 맞죠?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때마다 주식시장엔 또 큰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럼 그동안의 경험들을 무기 삼아 견뎌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주식 투자자로 살아남아야죠.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각 나라에도 신용등급이라는 성적표가 있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번에 하향 조정됐다는 것인데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시장의 악재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이든 간에 이런 경제 흐름을 파악해 두면 의사결정이 쉽고 주식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반응은 내일 월요일 아침 미국 선물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날 거고요. 밤에는 미국 주식 시장의 본장에서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번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주가에 모두 반영될 거예요.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어떤 하락이 오더라도 어떤 큰 대형 악재에 시장이 흔들려도 시간의 차이일 뿐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국의 주식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쫄지 맙시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장의 악재 뉴스를 꾹 참고 견뎌내야 하는 장기 투자자는 항상 현금 확보만이 치열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돈 잃는 지름길이란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초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